꼭 잡아야 하는 정보 그립톡. 이번 시간에는 가족과 관련된 연말정산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결혼을 하거나 자녀를 낳으면 새로운 가족이 생기곤 하죠. 이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 것도 좋은데 세액공제와 관련해서도 궁금하신 내용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이 가족과 관련해서 세액공제, 연말정산 관련된 내용들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살 넘은 자녀도 자녀 세액공제 가능할까요? 자, 우리 마스코트들의 생각은 하나, 둘, 셋. X? 저는 저희 지난 시간에 이제 20살이 넘었지만 네. 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이 없는 자녀는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어렴풋이 기억이 나서 오를 들었는데 그런 내용을 했었나요? 우리 깜짝남 새해가 됐는데 그런 내용. 네. 우리 새 마음 네. 새 뜻으로 열심히 해야죠. 20살 넘으면 좀 네. 이제 강하게 독립해야 된다. 네. 이제 강하게 이제 네. 들판에 이제 풀어놔야 된다. 이제. 네. 센터장님 이거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X입니다. 오! 왜죠?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건 신용카드 공제고요. 네. 신용카드 공제했을 때는 자녀분이 이제 20살이 넘더라도 네. 소득이 없다면 신용카드 공제액을 이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죠. 네. 이제 기본 공제 대상이 되느냐 이 부분은 이 자녀가 20살이 넘으면 안 돼요. 그리고 소득이 있어도 안 됩니다. 네. 네, 두 가지 동시에 다 충족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20살이 넘었다 일단 안 되죠. 네. 소득이 있건 없건 그건 묻지 않습니다. 20살이 넘은 것 자체만으로도 일단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액공제 부분인데요. 네. 세액공제 부분도 소득공제와 동일한 기준입니다. 20살이 넘으면 안 되고요. 또 소득이 있으면 안 되고 둘 다 충족이 되어야 되겠죠. 이 잔인하네요. 이 신용카드 사용분은 공제를 해주는데 기본 공제는 20살이 되면 가차없다. 여러분들 알아서 헤쳐나가셔야 됩니다. 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질문 바로 가볼게요. 피보험자가 태아인 보장성 보험도 보험료 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 자, 깔창남 준비됐나요? 네. 우리 마스코트들의 생각은 하나, 둘, 셋. O? 저는 X요. 저희 계속 갈리네요. 저는 일단 태아라고 했는데 아직 어쨌든 이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은 존재이잖아요. 네. 그러면 사람으로 치기엔 좀 애매하지 않을까요? 한 명으로 치기에는 애매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부모님이 가입을 하신 거잖아요. 보험에 가입을 하신 거니까. 네, 일단은 가입을 한 거니까 공제를 그러게요. 해주지 않을까요? 그 말도 일리가 있네요. 네. 네, 정답은 뭔가요? 정답은 X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장성 보험의 연간 보험료 100만 원을 이제 세액공제 대상으로 잡고 있는데요. 네. 피보험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부양가족이 될 수 있는데요. 네. 태아는 아직 태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부양가족으로 볼 수가 없죠. 그래서 태아가 피보험자인 보험은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임산부와 남편이 있는데 3인 가족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냥 2인 가족이라고 하는 것처럼. 오, 네. 예리하신데요. 똑똑했어요. 네. 네. 이제 세상 밖에 나왔을 때 네. 이제 그 가족의 명수가 적용이 된다는 점, 네, 이 점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네. 그럼 방금 이제 피보험자가 달라도 부양자면 된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럼 여기서의 부양자는 아까 7살, 8살, 20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나이로 치면은 어디 범위 안에서 부양자로 해당이 될 수 있을까요? 여기에 이제 부양자라고 한다면 부양가족, 즉 이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피보험자로 된 경우에 보험료를 근로자가 납입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이제 세액공제 대상이 되겠죠. 네, 저희 태아 보장성 보험과 또 이어지는 같은 맥락에서 비슷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공제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깔짱남, 생각이 어떤지 한번 저희 네. 밝혀볼까요? 하나, 둘, 셋. X. 왜 X인가요? 물론 사실 이제 출산의 고통은 남자로서는 경험할 수 없는 고통이기 때문에 제가 무척 리스펙하지만 네. 경우에 따라서 산후조리원을 안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공제 대상이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조금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봤는데 산후조리원이 미용이나 이런 목적이 아니다 보니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정답이 뭘까요? 정답은 O입니다.
산후조리원에서 사용되어지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의료비라고 하기는 좀 문제가 있죠. 그런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죠. 즉 산후조리원에서 사용한 금액 중에 네. 연간 이제 출산 1회당 이제 200만 원을 한도로 해서 그거를 이제 의료비로 인정을 해서 네. 의료비 세액공제로 포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쌍둥이 출산하는 경우 요즘 굉장히 많은데 뭐 산후조리원 비용도 이렇게 2배로 가능할까요? 사람이 2명인데. 네, 뭐 산후조리원을 뭐 200만 원 한도라고 했으니까 네. 뭐 500을 쓸 수도 있고 600을 쓸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이제 세법상으로는 산후조리원 출산 1회당 200만 원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뭐 쌍둥이를 낳더라도 출산 1회로 보거든요. 출산 횟수로 네, 지정이 되어 그래서- 있는 거군요. 네. 예. 자, 이렇게 자녀를 낳아서 뭐 금이야 오기야 키우며 이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들어갈 나이가 된다면 이 입소료, 현장 학습비도 내게 될 텐데 이런 교육비 세액공제도 될까요? 자, 우리 마스코트들의 생각은 하나, 둘, 셋. X? 저도 X. 저희 이번에는 일치하네요. 네. 사실 잘 모르겠는데 굳이 여기서 입소료, 현장 아, 학습비를 콕 너무 집은 데는 구체적이다. 뭔가 이유가 있지 아. 않을까. 저는 그렇게 잔머리를 굴려봤습니다. 저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사실 뭐 필수 교육 과정이 아니니까 네, 개인의 선택이다 보니까 안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측을 하게 되네요. 네, 센터장님 정답은 뭔가요? 정답은 X입니다. 오, 어린이집에서 사용되어지는 입소료라든지 네. 현장 학습비 이런 것들은 세액공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바로 다음 질문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유치원생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가 될까요? 자 깔짝남 준비됐나요? 네네네. 네. 하나, 둘, 셋. 오. 오, 왜인가요? 학원비는 진짜 교육비니까 되지 않을까요? 저는 학원이 사실 필수로 다녀야 되는 꼭 그런 것은 아니니까 선택 사항이니까 역시나 동일하게 저는 X를 선택했습니다. 교육비니까. 네, 정답은 뭘까요? 예, 정답은 O입니다. 유치원생들은 네. 이제 초중고 학생들하고 좀 달라요. 네. 그래서 유치원생들에게 쓰여지는 학원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뭐 입소료나 현장 학습비는 공제가 안 되지만 이렇게 학원을 다니는 학원비는 네, 세액공제가 된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유치원을 다니는 병아리들이 드디어 자라나서 중고등학생이 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중고등학생이 되면 저희가 교복을 입죠. 이런 교복 구입비도 교육비 세액공제가 될까요? 자, 깔짝남 준비됐나요? 네. 하나, 둘, 셋. 오. 오, 네. 저희 의견 일치했어요. 네. 교복비가 워낙 부담이니까 맞아요. 이런 것들은 국가 차원에서 공제를 해주지 않을까. 왜냐하면 교복을 꼭 입어야 하는 학교의 그쵸. 규칙인 만큼 그쵸. 당연히 공제를 해주지 않을까요? 네. 저희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정답은 어떤가요? 네, 정답은 O입니다. 오. 예, 초중고생들의 교복비 네. 또 이제 초중고생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사용되어진 관련 교육비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세액공제를 해주는데요. 다만 이제 초중고생들에게 사용되어진 학원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네. 아무래도 이 유치원생들은 학교를 다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 학원을 다니면서 배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중고등학생이 다니는 학원은 좀 선택사항인 만큼 이런 부분들이 공제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저희 다음 질문도 바로 드려볼게요. 손자, 손녀가 기본 공제 대상인 경우 손자, 손녀도 자녀 세액 공제 가능한가요? 자, 하나, 둘, 셋. 오. 저는 X입니다. 오. 왜요? 자녀의 자녀도 자녀죠. 기본 공제가 되는데 이거 자녀 네. 공제도 해줘야지. 네. 아니 저는 그래도 손자 손녀는 자녀는 아니니까. 자녀는 아니다. 네, 한 다리를 건넜지 않습니까? 자녀의 자녀가 자녀인지 아닌지가 네. 핵심이네요. 그래 물론 네. 자녀같이 키울 수는 있죠. 내 네. 자식같이 키울 수는 있지만 실제로 바로 자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일단 한번 네. 답을 들어볼까요? 네, 답을 들어볼까요? 네, 정답은 X입니다. 만 20세가 안 되고 소득이 연간 100만 원이 안 된다면 이제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1인당 150만 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는 있는데 자녀 세액공제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네. 여기에서 자녀라고 하면은 직계 자녀만 해당되기 때문에 손자는 해당이 안 되죠.
깔짝남 이런 데는 감성으로 승부하면 안 돼요. 네. 제가 거꾸로 가고 있나요? 네, 찐 자녀만 네.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다음 질문 드릴게요. 배우자가 직장은 아니고 간단하게 알바를 하는데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우리 마스코트들의 생각은 하나, 둘, 셋. 오. 저는 X입니다. 그냥 직장이 아니고 알바라고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있으니까 이 국가가 은근히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동화되는 것 같죠? 갑자기 이렇게 다 말려드는 것 들여다보고 있는 같죠?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바꿔도 되나요? 살짝 바꿔도 될까요? 네, 승선언니 정답이 뭘까요? 정답은 이거는 OX의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래요? 배우자는 나이 요건은 보지 않고 소득 요건을 보는데요. 소득 요건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로소득만 있다면은 연간 총급여의 기준으로 500만 원. 다른 소득이 있다면은 연간 소득 금액 기준으로 연간 100만 원입니다. 네. 그런데 이 소득 중에 제외되는 소득들이 있어요. 분리과세되는 소득들은 제외가 됩니다. 분리과세요? 네, 세법에서 이제 분리과세로 보는 것들이 일용직들이 받아가는 소득들 이런 것들은 이제 프리랜서인가요? 프리랜서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매일 하루하루의 일급 형태로 일급을 네. 노임을 받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그분들이 받는 소득이 분리과세로 네. 처리가 되기 때문에 뭐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고요. 이분들이 기본공제 대상자인지 아닌지는 이분들의 종합소득 신고를 하면서 그 결과를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깔짝남 분리과세 얘기부터 눈이 살짝 너무 풀린 것 어려운데요? 같은데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네, 저희가 이렇게 이번에는 가족을 부양하는 분들을 위해서 관련된 Q&A를 가져보았습니다. 저희 그리톡 영상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